우리 김혜민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대선 때까지 이제 대선 선거운동을 좀 도왔었고 같이 했고 대선 이후에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좀 아프셔서 네, 병원을 네.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은 시간에는 이제 국민의힘 해산에 약간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소홀해진 상황에서 다른 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 공동대표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 분들께서 네. 24시간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네. 네,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기자회견 했지만 5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네. 받는 이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에 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이어가 보면요.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언제 누가 이렇게 만들게 된 단체인가요? 시작은 저는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날 이제 국회 앞에서 이제 그 시민들하고 함께 국회를 지켰었는데 네. 그때 밤새도록 있으면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때 2030 청년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거의 대부분 2030이었고 그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오히려 남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연설을 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2030들이 사회주의인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12월 7일에 이제 또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이제 그때 의원님은 같이 하셨겠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조리 사실은 그때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반대했었죠. 그때 여의도 200만이 거의 모였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국회에 막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불성립. 네, 불성립됐다는 네.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하철로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국회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전 너무 괴로워서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2030 또 청년들이 그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윤석열 탄핵이랑 국회가 1문부터 7문까지 있잖아요. 그 문마다 다 서서 외치고 24시간 내내서 외쳤어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2030이 주인이 돼서 이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 이 저희 80년 5.18 광주 당시에 광주 학살을 저지른 이 정당이 이제 드디어 해산할 때가 왔구나. 이거를 이 2030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30이 주인된 단체를 구성을 해야겠다 해서 12월 8일에 바로 단체 구성을 하고 그다음부터 쭉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30들이 주로 네. 주축이 된 단체네요. 네. 네. 한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원들은 되게 많고 서명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분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일부러 공동대표를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세웠어요. 그래서 청소년 네. 대표가 있고요. 20대 청소년 대학생 대표도 대표도 있고. 네. 지난번 11일 날 기자회견을 하셨었을 때 그 네.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때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해산을 이제 할 때가 됐다. 우리 국민추진단을 모았고 이제 1,000만 명 모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때 박형근 우리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시작은 저희가 5월 중순부터 이제 사실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계속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었는데 선거가 기간이 되니까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란 이름으로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거법에 다 걸려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방송도 해보고 온갖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이제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러면 대선 때 바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수립될 거를 예견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선거 끝나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돌입한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저희가 6월 3일이 대선이었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국민추진단을 모았어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 돼서 해체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아서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은 상태에서 6월 3일에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표 방송을 했거든요. 개표 방송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1,000만이 서명 돌입한다. 개표 방송을 하고. 그럼 2월 3일 개표 방송부터 시작을 네. 한 거네요. 네. 그럼 그때부터 해서 11일까지 네. 10만 명을 돌파하신 건가요? 네, 이미 돌파해서 그때 한 11만 정도 됐었던 상황이죠. 11만 정도 네, 되고 지금 현재 12만 5천. 12만 5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이유는 제가 뭐 잘해서 뭘 내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니고 이 방송을 계기로 저희 지금 12만 5천인데요. 15만까지 모아주시죠, 우리. 15만까지, 1000만까지 가야죠. 네, 1000만까지 가는데 오늘 하루 1시간 동안 15만 모아주시면 제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진짜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제 11월 3일 계엄 터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12월 7일 날 이제 불성립이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12월 8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그 국회 바로 정문 안쪽에서 이제 노상 네. 단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밤새 그 각 문마다 진짜 맞아. 너무 그냥 지키고 있는. 이걸 감동이라 표현하기는 뭐랄까 너무 딱하면서도 네. 너무 처절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엄청 추웠잖아요. 다들 청년들이고 청소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부모들 걱정돼가지고 같이 와서 기다려 주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응원봉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네. 탄핵과 국힘을 규탄하는. 해체, 국힘 해체를 예, 외쳤죠. 그게 이제 시발이 되셨군요. 네, 네. 아, 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그 굉장히 추웠을 때 그 아, 문들을 네. 다 지키시면서. 근데 저희 너무 좀 그랬던 게 처음에는 진짜로 이 1문, 2문 여기에 이제 사람들 모여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소식을 민주당에서 들었는지 그 다음날 천막을 설치해 주셨어요. 네. 1문, 2문 거기에 천문을 설치해줘서 이제 따뜻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2030 청년들이 우린 천막이 있을 수 없다. 천막이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계속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왜 서 있냐, 왜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면서 거기 왜 앉아 있냐. 그러니까 혹시나 또 계엄을 저지를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또 들어올까봐 지키려고 서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지금. 지켜야 된다 우리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다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님도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 사례만 보더라도 네네. 그때 분명히 그거거든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명이랑 지역위원장 1명이 공모해서 130명 앞에서 선동 하나 했다. 이거 가지고 해산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선동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서천호라는 사람, 네. 이 국회의원 대놓고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네, 네. 이 사람 한 명만이라도 저는 해산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수많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 내란을 옹호한 거랑 다를 바 없다. 사실상 내란 정당이고 핵심적으로는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네. 이 사람은 아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은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지금 추경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추경호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당 해산하고 저 정당 해산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막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네. 지금 당장 해산을 시켜야 된다. 저는 헌재로 가면은 100% 해산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그럼 해산을 취소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지 둘 중에 하나만이 이 헌재의 선택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 1000만 명을 모아서 네, 새로운 1000만 정부에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우리가 이거 해산 안 시킬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해산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꽃길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그런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저쪽에 이제 그동안 그 사질러 만들어 놓은 놓은 이것들 다 이제 정상화시키고 치워야죠. 수습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급하게 민생도 회복해야죠. 또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죠. 국민도 통합해야죠. 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외교 관계도 복원해야 되죠. 당은 주로 그런 내란을 제대로 이제는 극복 종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과 개혁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시적 숙제가 있다 보니 어떤 특정한 일만 저희가 이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초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이제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란의 책임을 물어서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는 문제가 그냥 제가 낸 법안 하나 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국민 다수가 봐라 진짜 저렇게 책임도 짓지 않고 있는 호화무치한 세력이니 이런 정당은 문을 닫아야 그래야 새로운 어떤 건강한 보수가 다시 거듭나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여론이 끌어올라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낸 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라든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도 좀 부담을 좀 덜면서 네. 국민이 이렇게 요구한 법이니 저쪽은 여전히 반성 없고 그러니 오히려 이것은
최종적 결정을 한번 헌재에다 맡겨보자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민주당이 왜 빨리 안 해 이렇게만 갈 문제가 네, 아니라 네. 민주당에 동시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국민 여론이 좀 더 비등해졌을 때 명분과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바깥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고 잘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필요하죠. 진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국민들이 들끓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또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왜냐하면 가야 우리 되니까. 네. 의원들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네. 이건 박홍근 개인의 의견이다. 네, 네, 네. 뭐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또 그분들 얘기도 다 존중해요. 사실 좀 궁금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이렇게 제가 선수에 뭐 따라 또 이걸 좀 의총에서 다른가요? 논의를 해본 건 아니기 아, 때문에 네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그 추운 겨울 6개월 동안 국민들과 함께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힘당 해체. 그렇죠. 그런데 대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 구호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범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그게 소위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해서 네. 형량에 참작하지 줄어들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국가를 송두리째 소위 그냥 말아먹었던 맞아요. 세력인데 전혀 반성이 이게 없죠. 반성도 또는 거기에 따른 세신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냥 정치로 한번 계산을 하자면 그래 계속 이렇게 반성하지 마. 계속 너희들끼리 어디까지 싸워. 가는지 보자. 그럼 우리가 네. 오히려 국정 운영에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할 테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사익적으로 더 나아. 이렇게 셈법으로 따지자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만 따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서는 엄중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하여튼 반성과 쇄신 없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자는 입장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의총에서 한 번도 논의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는 초선이건 재선이건 의원들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은 우리가 결국 그런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진보 스피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분들은 정말 이거는 내란 종식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국힘당 해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번 정권에서 뭐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과 반헌법 세력이 싸워서 결국은 헌법이 이긴 건데 지금 반헌법 세력이 헌법을 고치게 만드는 거는 이건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절대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니네는 내란이 묻었으니 일단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확인받고 와라. 그래서 해산되면 끝인 거고 해산 안 되고 이 정도는 그래도 민주적 뭐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보인다 해서 해산이 안 되면 그때서야 저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정말 그 코로나 그 있는 사람들 갔다 오면 우리 이제 그 병원 갔다 와야 되잖아요. 확인 받는 것처럼 한번 헌법재판소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까 통진당 사례에 비하면 이제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헌재에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두 분 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 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가능하다고 하셨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뭐 통합진보당의 사례로 보면은 뭐 당연히 분명히 뭐 훨씬 유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차적으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네.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장관이 그래서 임명되고 나서도 이걸 또 뭔가 국민청원이든지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또 저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조금 소요될 지나가야 할 거예요. 것이다. 그래서 제 법이 사실 통과되면 그건 장관이 부담 없이 의무, 그렇죠. 의무 사항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절차만 그냥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법의 통과도 저는 진짜 민주당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여론, 네.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이제는 수명 다 했다. 너희들 이제 문 닫고 새로 출범하든지 그렇게 해라. 깨끗이 이제는 포기해라. 이것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특검을 하잖아요. 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특검이든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강제 후보 교체 관련된 아마 고발 사건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 그 강제 후보 교체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겠다. 당무 감사하겠다고 그걸 했죠. 자기 개혁 안으로 하나 좀 새신안으로 냈습니다.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정당을 비민주로 운영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러면 이건 반헌법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검을 통해서 그 지도부나 의원들의 관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검토나 자기들 내부의 조사를 통해서 그런 반헌법적인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네. 저는 이것은 명백해진 거 아니에요. 소위 빼박이 되는 거 그럴 아닙니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헌재 넘기자 빨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네. 성숙을 시켜가지고 이제 딱 정말 그때 되면 다시 들끓을 것 같아요. 정말 특검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일들, 그러니까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행위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한번 국민 여론이 들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건데 이제 내란 특검 있잖아요. 그 네. 검사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추경호 꼭 제일 먼저 조사해 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윤석열이 추경호랑 통화 1분 후에 국회 봉쇄를 바로 명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1분에 윤석열의 주장으로는 미안하다고 했다. 네. 근데 그 봉쇄를 명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그렇죠. 맥락이 안 네, 맞죠. 맥락이 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전 이 녹취록 따야 된다. 확보하는 게 1번이다.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였거든요. 이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저는 같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공범이고 네. 공당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란 특검에서 1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실제 그때 추경호 대표가 이제 그때만 우왕좌왕하면서 국힘 의원들이 뭐 본회의장으로 가야 하냐 아니면 당사로 가야 하냐 이랬었는데 통화를 한 이후에 네. 당사로 가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또 계엄 해제를 늦춰달라라고 네.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정말. 협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네. 음모죄에 해당됩니다. 네,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힘 해체 여론이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국힘에서는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막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는 한편에 또 국힘 일각,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을 뭐 무효화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계엄이 위법했다. 나는 이 위법한 계엄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좀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해산이 되려고 할 때 뭔가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좀 벌써부터 포석을 좀 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그게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갈짓자 행보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그 반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탄핵 그 소추 반대 당론을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결정 못 하고 원내대표 나오려고 거론됐던 사람들도 조경태 빼고는 다 거기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자기들이 기대할 때는 아스팔트 9구와 TK 지역 이번에 41% 얻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저들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너무 많이 얻었어요. 예. 네. 그 41%가 반드시 친윤 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41%만 믿고 대구 경북 중심으로 또 영남 중심으로 또는 그 아스팔트 9구에 기대면 자기들이 다음번에 공천 받는데 다음번에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네. 대구 경북 중심으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금도 계속 고립시켜 가지고 빨리 자기들 주도로 당권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혹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남들의 어떤 명분이나 구색을 갖추는 측면도 한편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우선 챙기려고 하는 선상에서 나오는 말 툭툭 던지는 말들이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뭐 어떤 그 쇄신책이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죠. 네, 그러면 해산 결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단 이제 정당은 해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힘 의원들은 의원직 박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박탈이 되고 또 이제 유사 정당, 유사 대체 정당도 금지가 되는 거고. 네.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말 이게 그냥 뭐 한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통진당 사례를 또 우리 김 대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헌재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그 문단 하나를 제가 좀 메모를 해온 게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8대1로 당시에 해산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문에 정당 내 주도 세력의 네. 활동과 목적은 당에 기속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은 누구입니까? 윤석열과 친윤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주도 세력인 친윤 세력의 활동과 목적이 당에 기속된다. 당을 규정하고 당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게 똑같이 그러네요. 예,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향후에 이제 심판 청구가 될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청구가 되면 자기들끼리 보나마나 이제는 막 얼굴색 바꾸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서로 또 뭐 더 갈등하고 그렇죠. 뭐 당명도 바꾸는 척 뭐 뭔가 반성하는 척 네네.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산이 결정되면은 당연히 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기속됩니다. 아, 그렇죠. 네. 좀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여의도 그 비싼 그 금싸라기 땅에 막 맞아. 그냥 큰 건물 갖고 있던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네. 그냥 오히려 그렇게 쓰면 어떨까 싶고 네. 당연히 의원직도 이제 발탁이 되는데 이거 말고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직선거법 우리 그 지금 이제 추진 중인데 그러면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공천 건도 개입이죠. 예.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당연히 20대 대선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았던 돈이 보조금이 다시 또 국고로 들어가야 되죠. 한 400억 가량 박탈되죠. 됩니다. 네. 한 394억으로 되어 있던데 네. 그것도 다시 반환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부족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정말 이 내란과 위안은 진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엄벌에 처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내란 종식에 정말 우리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후과를 지금까지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물론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대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내란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란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내란을 청산하고 제대로 종식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한테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지난번에 그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 내란 외화, 내란하고 반란죄, 군사 반란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형 받았는데 딱 2년 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윤석열이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또 한 거잖아요. 다시는 못하게 하려면 정말 했다가는 완전 끝장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과 관련해서도 이런 내란 이 범죄자와 네. 관련해서는 사면을 그걸 하지 엄격히 못하도록 하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지금 법안도 법안도 내려놨고 발의가 되어 그런 있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1번 역사적 책무는 내란을 청산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저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 네. 그러니까는 내란 수계에 대한 명확한 탄핵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대선에서 이 내란 수계 정당이 되집권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해체.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 해산되는 거.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후대에 두고두고 욕먹는다. 지금 그 당시에 친일청산 못해서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 맞습니다.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못해서 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저지르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너희 해도 돼.
해도 어차피 정당 해선 안 되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제발 부탁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수많은 국민들이 가장 큰 책임은 내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거고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지만 같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 얼굴 못 든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0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보면 제가 되게 우려스러웠던 게 이번에 2030 남성들이 무려 74%가 내란 정당과 그 성희롱 정당 개혁신당을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74%입니다. 네. 저는 이게 세대 단절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세대 단절이 일어나겠다. 386은 87년 6월 항쟁 겪었던 세대예요. 90년대 그 활동했던 분들도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대부터 저희는 많은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2010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역사적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2002년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터져서 네. 미군 장갑차 그걸로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실례지만 2030, 30. 네, 저는 이제 42살인 아, 40, 네네. 01학번인데요. 네네. 그랬고 2008년도 광우병 시위 때도 그 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했고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저는 2011년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거를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역사적 네. 경험이. 근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게 지금 30대 남성들이나 20대 남성들 중에 특히 이제 지금 자라난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이번에 겨우 한번 내란 이 청산 이런 운동을 통해서 겨우 채워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네. 우리가 74%가 어떻게 그 정당을 찍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네. 정말 이거 대책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고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40대부터는 이제 그런 운동을 경험한 사례들이고 그 2030 이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 경험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세대 단절이 일어나서 그 민주화 세대들은 나이가 드시고 새로운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속되면 또 내란 정당을 찍게 되거나 내란을 옹호하거나 적어도 내란 옹호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2030 젊은 청년들이 주인 돼서 국민의힘 해산에 역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발 판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힘 해산에 서명 운동하고 계신데 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 저희 이제 링크를 네. 그 민들레 TV에서 이제 그래서 밑에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 위에 링크 올려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저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네. 서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자, 1000만인 서명 네. 운동, 네. 우리 반드시 국힘 해산을 할 수 있을 네. 때까지. 네. 네, 이 그럼 국민의힘의 요즘 그런 정말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모습 계속 네.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서명수 올라갈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저렇게 뭐 반려견 데리고 또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나오는 아, 윤석열의 모습도 정말.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가서 저녁을 네. 이제 먹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직 원내대표였으니까 근데 딱 수영장. 들어가서 이제 먼저 기다리는 분들하고 악수하고 옆에 풀장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난 그냥 사람 수영장인 줄 알았더니 너무 생각보다 좁고 얕아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 이건 뭐 딱 보니까 개 수영장이네 반려견 수영장 아니면 뭐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네 이렇게 다들 그냥 의견이 모아졌어요. 실제 딱 그 정도의 공간이 네. 있고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이제 그 이후에 해명을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맞아요. 그날 찍어서 밤에, 올리셨었죠. 예, 제가 네. 올렸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사진에 저 한 장면에 두 개를 담은 거거든요. 풀장과 그 저 뒤에 있는 정자.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 정자도 되게 의심스러워요. 소위 그렇죠. 뭐 비엔날레인가에 출품된 정자를 갖다가 바닥을 깔고 위에 또 이 지붕을 새로 씌웠다고 하는데 그 지붕이 이상하게 우리 한국 그또 뭐 일본식 예, 뭐 이렇다는 식이 얘기가 아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보통은 정자는 정남방향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방향도 정확히 남방향이 아니에요. 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한 장에 그 두 개를 일부러 다 네. 담은 건데 그 풀장은 자기들이 무슨
UAE에 대통령 오기 때문에 그거 모시려고 일부러 거기에다가 조경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걸 조경용으로 만들 거면 아무리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 당연히 한국형 연못 그렇죠. 뭐 예, 이런 거 예. 오히려 만들고 정자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네. 아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있는 공간인데 좀 더 설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생뚱맞게 해놓고 그건 뭐 반려견 수영장 아니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알리셔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야 이건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건도 특검해가지고 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걸 그 사람을 그동안 감싸게 급급했던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더 이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분노를 더 개지수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맞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셔야 돼. 네,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이거는 전 국민이 분노해야 돼. 어떻게 이런데 세금을 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 그 두 가지 네. 사진을 보면서 저도 되게 화가 났었던 예. 게 지금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예.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도 본인은 반바지 입고 그렇게 털레털레하면서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닌다는 게 네. 그게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고 네. 또 그 개수영장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지금 폐업도 엄청 많아지고 이번 선거하시면서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 문 열어놨던 데가 이번에 가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자기들은 세금으로 좀 이런 짓을 했다고? 이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본인 관저가 자기들 그냥 공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예. 이 국민들 세금을 진짜 자기 쌍짓도 쓰듯이 그냥 그렇죠. 쓴 거예요. 자기들이 쓰고 쓸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고 공적 마인드가 정말 1도 없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으로서 진짜 반성해야 돼. 너무 부끄럽고요.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네. 정말 진심으로 알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 언론의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 민들레 TV 같은 이런 유튜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관심도 찾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비판적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다양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이 2030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고 큰 역할 해주시기 다시는 이 개수영장이 바랍니다. 이 관저에서 이게 네. 말이나 됩니까? 네, 진짜. 그리고 지금 저 국민의힘은 다시는 재집권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 네. 네, 국힘 전 너무 많이 해체와 관련해서. 말한 것 같아서. 아니요, 뭐 저는 다른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잘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4년 전 첫 대통령 그 후보가 되었을 때 제가 그때 경선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순발을 마쳤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당내 분위기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돼 있지 않은 그러진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하고 시민동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을 이제 돕다가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제 예결이 간사만 했었는데 이제 네. 도와달라고 해서 좀 초기에 고심하다가 삼성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제가 공개 나는 왜 그와의 동행을 결심했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제가 이제 캠프에 이제 같이 그 짜기 시작해서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경선을 그렇게 치열했던 경선을 네. 치르고 후보 이제 비서실장 하다가 이제 중간에 또 소위 그 NI 쪽이나 다른 사람들 좀 통합 차원에서 껴안짜려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백의종군 하겠다 하면서 제가 그냥 지역으로 가서만 뛰었는데 그때 대선 졌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3년 만에 이제 정말 예기치 않게 생각보다 빨리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건데 그만큼 이제 많은 것을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지금 이 효능감들이 막 열흘 사이에 막 느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우리가 뿌듯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초기에 반짝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55% 오늘 보면 뭐 70%까지 어떤 데는 기대감이 올라가 있던데 더 저는 이걸 계속 온돌처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 후보 또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과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곁에서 그것을 묵묵히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국회 기재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분과장을 맡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이재명 정부 5년의 그런 그림도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저 제도적인 그 이 개혁안도 좀 정리하는 일이 앞으로 한 2달 동안 제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뜻이 있지만 네. 그건 뭐 그거대로 좀. 제 개인의 네. 뭐 준비인 거고 일단은 진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에 남게끔 이재명 대통령과 당 의원들을 잘 옆에서 돕고 팀워크를 맞추게 하는데 기하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쨌든 지금 우리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도 너무 힘들고요. 네.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진짜로 고립 청년들이 너무 많고요. 자기 삶을 포기한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내가 더 뭐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더 막 의지가 없는 거죠. 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래가 막막한 지금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꼭 좀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진짜 24시간 동안 이게 지금 고생을 하셨거든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퍼나르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 활동가님들께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진짜 역사의 주역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만드셨어요. 비서실장을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전국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의 주인도 국민이다. 이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철학을 저는 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런 이재명 철학 알린 홍보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자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 네. 나눠봤는데요. 저는 일단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국힘 해체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국면이 지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다시피 지금 모두가 잡혀찍기하고 거의 그 앞에서 그쪽에서 이 순환을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을 사선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서 정당법 개정안 발의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대표님께도 사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역할을 또 든든하게 해주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 분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주시고 계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